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영선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실은 경제학을 공부해서 오늘 제가 AI 업계에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한 2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저는 사실 AI를 좀 숲으로 먼저 이해해보고 거기서 경제학 분야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그 경제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부 경력이 길지 않아 갖고 발표 내용 중에 일부 전산학부나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저런 얘기를 하나 할 정도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서로가 아는 시간으로 준비된 거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공학에 계신 분들은 경제학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로 경제학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가 본 AI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제가 AI 분야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AI 이코노믹스라는 말을 만들어 봤는데 AI 이코노믹스에서 어떤 이슈를 좀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어떤 이슈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이널 워즈를 한두 마디 하고 2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경제학자들끼리 디파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사실 Natural Intelligence,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비헤이비어나 그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실은 경제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수학을 많이 사용합니다. 리니어, non-linear optimization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인간은 제약 조건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 속에서의 옵티머제이션에는 경제학자들도 한가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든지 프로핏을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든지 또는 뭐 소셜 웰페어를 맥시마이즈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학에서 과거 100년 넘게 수학적으로 공부해온 분야입니다. 그러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AI 엔지니어링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로 AI 엔지니어링은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Non-Linear Optimization입니다. MLE를 써서 주로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Reducing Out of Sample Error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훈련 과정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실전 소림사에서 한참 배운 다음에 실전에 나갔더니 사거리 길바닥에 가서는 얻어 터지고 오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out of sample error를 사실 축소하는 게 트레이닝 과정보다 더 핵심 이슈가 되죠. 그걸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regularization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가 본 AI 엔지니어링은 딱 두 분야로 요약이 된다 이겁니다. Non-linear optimization과 regularization. SGD나 뭐 backpropagation, activation function, mini batch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다 optimization과 관련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사실상 전부 다 regularization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거고, 대부분의 제가 이해하는 AI 공학 논문이나 이 학생들이나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쪽 하단 regularization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학 쪽에서 미싱하는 부분이 있다. 큰 부분이 미싱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옵티머제이션은 반드시, 모든 옵티머제이션 뭐가 있어야 합니까? 모든 옵티머제이션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AI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깊이 공부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모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없으면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불가능합니다. 에러를 줄이고 또는 두 분포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고 또는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공통점을 극대화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복구할 때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다든지 또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옵티멀 팔로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간과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바로 AI에 뭘 정하냐, 펑션을 정한다 이거야. 태스크를 무슨 일을 할지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다 정해버립니다. 근데 현재 AI 개발에 쓰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너무 심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페시픽 태스크만 하는 AI가 계속 개발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리서처, 그러니까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스페시픽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현재는 초점을 다 맞추고 있죠. 근데 제 말씀은 그게 뭐 나쁘거나 또는 뭐 좋지 않게 볼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오브젝티브 펑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AI 연구자들의 드림이 뭔지. 제가 볼 때는 모든 AI 연구자들의 드림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Generalizing Objective Functions.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AGI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Human-like Intelligence입니다. Human-like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나 제가 볼 때는 Objective Function을 Generalize 하지 않고 Human-like Artificial Intelligence를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딥마인드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히다치는 한 10년 전부터 이쪽으로 했는데 딥마인드만큼 모르겠어요. 사내에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발표된 걸로는 없습니다. 근데 딥마인드에 가보면은 임팔라 아키텍처라고 자기들이 만든 에이전트인데 이 임팔라 아키텍처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약 30여 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업무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AI를 개발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범용 AI, 우리나라 말로는 멀티태스크 AI이지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은 개념 자체가 약간은 틀리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는 저와 같은 경제학자는 AGI 개발할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감히 2년 공부하고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근거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요 경제학자는요 100년이 넘게 Natural General Intelligence의 behavior를 연구했습니다. 그것도 수학적으로 mathematically optimization을 통해 갖고 휴먼의 behavior를 연구한 게 실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경제학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AGI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AGI는 AI with preference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수학 펑션을 이용해서 preference를 describe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프레퍼런스를 AI에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냐?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이제 핵심 이슈, 경제학 분야에서 AI가 immediately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금융시장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AI 어답션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썼듯이 뭐 대고객 관리라든지 또는 이상징후 디텍션 하는 거라든지 또는 돈 세탁 방지 수단으로 쓴다든지 또는 인슈런스 프리미엄 페이먼트 또는 대가 설정 같은데 AI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파이낸셜 마켓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려가 먼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글로벌리 선진국에서는 AI가 확산 금융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어답션이 되는데 그럴 경우 파이낸셜 마켓의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2008년에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금융위기 빠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가 한데 출렁거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글로벌리, 이거 내셔널리 글로벌리 이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무부에서도 벌써 리포트가 나와서 다만 이렇게 뭐 글로벌 이 맨 밑에 있는 FSB는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글로벌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이낸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저기 멤버로 들어가 있어 갖고 인터내셔널리 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국제기구인데 이런 그리고 ACPR은 블란서에 있는 블란서 중앙은행에 있는 그 규제기관이고요.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프로시클리컬 할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 아티피셜 논리는 이겁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유사 행동을 보일 거다. 왜냐하면 최적화를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최적화를 추진해 나가면은 유사한 행동을 보일 거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단일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 경제는 플럭추에이션이 더 커진다 이거죠. 다양한 뷰포인트의 경제적 에이전트가 한 국가사회에 존재하면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서로 상충되는 효과로 인해서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과연 실제 AI 코딩을 해보고 개발을 해보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걸 읽어보고선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은 non convex하다.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딥러닝 모델을 짤 때 보면은 거기서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오브젝티브 펑션의 non convexity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퀄리브리움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는 왜냐하면 글로벌 미니멈을 꼭 찾는다는 개런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미니멈 포인트 다른 형태의 다른 지점의 미니멈 포인트를 도달한다면은 그 웨이트가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웨이트가 틀리다면 비헤이비어가 틀리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이지 이 군대 조직 움직여 나가듯이 AI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여 나갈지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넌 뭘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AI 1000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버추얼 금융시장을 AI만 참여하는 버추얼 금융시장을 만들어서 버추얼 머니를 주고 니들끼리 한번 계속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면서 그 금융시장이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산하고 외부 충격이 줬을 때 어떤 시장 이퀄리브리움의 행태가 보여지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는 경제학과 전산학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대표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파이널 워즈 제가 20분도 안 쓰고 정말 어떻게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이 앙상블입니다. 경제학과 AI 엔지니어링의 앙상블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까 여기 오거나이저 하시는 맹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를 잘 이끌어가고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그걸 갖고 뭔가를 같이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 제가 볼 때는 20명 모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프로젝트 만드는 데만 관심 있고 서로 그냥 이 관리하는 데만 관심 있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거. 그거는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시간도 남고 해서 하고 가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AGI 개발과 관련해서 요거보다 좀 더 약간은 더 해갖고 컴피티션에 아이디어 컴피티션에 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 컴피티션에서 제일 먼저 제안이 뭐였냐면은 그 새로운 거 참신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걸 할 수 있는 거면 좋다. 그래서 저 AGI 이 프로포저를 경제학자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냐를 몇 가지 적고 해갖고 냈어요. 그랬더니
Your idea is creative but lacks details. 이렇게 평가 의견이 딱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선 아니 디테일을 거기 다 쓰라고 하면 누가 쓸 의향도 없고 이미 디테일을 다 쓸 수 있으면은 그걸 왜? 그건 이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한 게 뭐냐면 Something said in detail cannot be creative any longer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아니 뭔가 없었던 거를 제안하라고 하고선 뭔가 없었던 걸 제안하면은 디테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의미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가져와. 그랬더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응답이 뭐냐면은 뭐 저기 전례가 있어? 전례가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새로운 걸 갖고 오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래도 2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갖고 열심히 그 공학책 읽어가면서 공부해갖고 나름대로 이 경제학 분야가 이쪽으로 가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전 도전을 했는데 정말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하나는 어느 민간 기업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평가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저럴 때는 우리 학교가 이게 너무 관료화됐구나. 너무 관료화됐구나. 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하나 보내봤는데 2월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거기는 뭐 저기 미래를 키우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는데 아니 기다 아니다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간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AI 연구를 하다 보니까 AI 연구는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컴퓨터만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학생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차차 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니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disappointing 하다 이겁니다. disappointing.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좀 더 AGI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와서 저한테 AGI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시면 그때는 제가 살짝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